네, 현장 플러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과연 어떤 정책 입장을 발표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우리는 경제 쪽에서만 얘기를 하자면 역시 어제 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논란이라면 논란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권순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간담회가 이제 언론사 국장급 간담회였잖아요. 예.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경제 사안들도 나왔었는데 예. 먼저 가장 또 핫하다면 핫하다는 것이 한국형 양적 완화. 예. 이게 뭐 됐네 마네 얘기를 했었는데 총선 이후에 약간 좀 사그라들었다가 어제 다시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게 그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이 그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수면 아래로 약간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 수면 위로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양적 완화라는 거는 그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느 정도 낮췄는데 그 이상으로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자산을 직접 매입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 MBS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새누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입니다. 상금채를 매입을 하면은 산업은행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좀 더 촉진할 수 있고 주택금융공사에 MBS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의 구조를 바꾸는 데 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그 상금채나 주금공 MBS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그 한국은행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한국은행 관계자는 그 한국은행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정부채, 국채하고 지방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공기관의 채권, 뭐 상금채라든지 MBS를 매입하려면 그 한국은행 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판 양적 완화 자체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양적 완화의 주체가 되는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구조조정을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현재로서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 구조조정의 재원을 조달하는데 아직은 큰 애로가 없는 상황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역시 MBS는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필요하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굳이 한국은행이 매입을 해주지 않아도 시장의 회사채 투자자들이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근데 다만 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뭐 어제 그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많은 구조조정 기업을 좀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 좀 자본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좀 도와줄 것을 좀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한국교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 그 상금채를 매입하는 거는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만 도움이 되지 자본 확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한국형 양적 완화를 그때 그 총선 공약대로 고지고대로 상금채랑 MBS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좀 세심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뭐 정치권에서 그리고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양적 완화 얘기를 계속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은행 측은 좀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정말 한국판 우리나라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양적 완화 내용들이 논의가 되다 보니까 참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또 어제 약간 깜짝 놀랐던 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에 대한 재검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바로 또 야당 측에서는 비판을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나요?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뭐 이른바 김영란법이 올해 9월 시행될 예정인데요. 사실 김영란법이 조금 과도하다라는 비판은 물밑에서는 좀 있었지만 어떤 그 도덕성을 높이는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를 하는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진 않죠. 네. 그런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대로 두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생각했다면서 선물 가격의 상한을 얼마로 정하느냐 이런 것들이 시행령으로 들어가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김영란법 시행에 가장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 농수산물 업계, 농민들이나 수산어민들인데요. 네. 한우 세트는 뭐 싸도 한 10만 원 이상 하고 네. 또 과일 세트도 뭐 사과나 배 이런 거 좀 고급 품종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명절 또 이런 물건들이 명절에 그 추석이나 설에 나가는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절반을 훌쩍 넘는다고 그래요? 해요. 근데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게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어떤 선물을 살 수 없게 되면은 좀 그 선물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농협 관계자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 지금 신 상태에서 그대로 통과가 될 경우에는 그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좋은 농산물들이 그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추석이나 설 같은 경우에 큰 대목에 좋은 농산물이 소비가 팔로가 막힘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발표된 그 1분기 GDP를 보면 GDP 네. 성장률을 보면 0.4%, 뭐 4분기 내내 하더라도 뭐 1.6%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요. 특히 그 민간 소비 부분은 마이너스 0.3%로 작년 메르스 사태로 정말 극심한 민간 소비 위축이었던 시기하고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 김영란법이 그 내수 소비를 좀 더 위축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부정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 도덕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에서 나왔던 김영란법이 이제 경제 위축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프레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각자 좀 판단은 하셔야겠지만 이런 문제가 그리고 걱정거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어제 간담회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외에도 어떤 노동개혁법이나 서비스법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 총선 전부터 또 야당에서 반대가 많았었잖아요. 이 예. 부분 또 어떻게 또 전개될까요? 그 대표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이죠. 네. 노동개혁법하고 서비스법인데 총선 이후에 그 여당이 뭐 패배를 하면서 좀 더 그 기조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특별히 그 기조가 바뀌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 노동개혁법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파견법을 예로 들었는데요.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자영업자, 뭐 통닭집, 음식집을 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면서 파견법은 중장년들이 은퇴 이후에도 좀 통닭집 같은 거 안 하고 뿌리 산업에도 가고 다른 제조업에서 가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노동개혁법 중에 파견법을 자꾸 빼자고 하는데 뭐 파견법이야말로 일석사조다 하면서 9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구조조정 대책도 낼 수 있고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부인난도 해결이 될 수 있다면서 국회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비스법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의료 분야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 야당에서 좀 그 반대를 하고 있는 법안이고요. 네. 최근에 그 최운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그 서비스법의 범주 안에 의료 분야를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해서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의료 분야가 포함된 서비스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서비스법을 다루는 국회 재정위원회 그 윤호중 야당 간사 역시 여야 협의 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성, 그 비영리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돼 있다면서 원안 통과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노동개혁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7일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 3개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아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강조했던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총선 패배 이후에 새누리당 역시 그 김성태 의원은 노동개혁법은 지금 의석수로는 통과가 불가능하니 3개 법안 먼저 처리를 하고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재논의를 하자는 국민의당의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예. 참 요즘에 나오고 있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5월 6일 임시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요즘 총선 이후에 정부에서도 이런 경제 현안들 그리고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요. 이후에도 저희가 내용 나올 때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